반갑습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행정학 강의만 계속 해왔어요. 학부 때부터 전공을 행정학만 해서 그래서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학이 되게 저는 좋거든요. 되게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매력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범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어렵고 그렇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을 안 하고서 공무원이 된다? 저는 조금 상상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얼마 전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그 공무원 시험 개정안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일반 행정직은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과학, 수학, 사회 뭐 이렇게 그 기타 과목들 중에서 이제 2개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대부분 애들 뭐 제 수업 들었던 뭐 많은 친구들 중에도 행정학 했던 애들도 행정학하고 사회 뭐 그러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하도록, 그러니까 옥과 필수 체제가 이제 되는 거죠. 일행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좀 바람직하게 바뀌었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공무원 좋죠. 저는 근데 한 번도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단 한 번도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학문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 이걸 가지고 나는 공무원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전공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행정학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단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이걸 물어보지 않고 공무원 되려고? 다 이러는 거야. 아니 공무원 안 할 건데요? 공무원도 안 할 거면서 왜 행정학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물음에 답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맨 처음에는, 학부 다닐 때는.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깨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정법보다도 행정학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들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접점이 조금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뭐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렇거든. 이게 아무리 범위가 넓어도요, 딱 나오는 데가 있어. 딱 나오는 데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가 집중해가지고 열성을 쏟으면 공무원 시험은 붙게 돼 있어요. 합격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왜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저희 어머니 친구 아들도 그렇다는데 8년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안 붙었대. 도대체 그게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 보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8년을 했는데 8년을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행정고시 준비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래. 9급 공무원 준비를 했대. 9급 공무원을 8년 했는데 안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친구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정학을 8년 했잖아요? 8년 했잖아? 그러면은 나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 책 하나 쓸 수 있어. 정말 집중해서 했으면. 근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한 2시간 하고 4시간 당구 치고 뭐 이제 이런 거야. 그렇게 8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집중하면은 누구나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붙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게 궁금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공무원이 될까? 왜 우리 늘 뭐 구청이나 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들을 만나잖아요.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좋은 인상이나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편했어. 이런 느낌을 받는 적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공무원이라 그러면 왠지 조금 우리보다 좀 위에 윗동네에 있는 사람 같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 누르고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겠대. 그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최소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공무원이 돼서는 저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러이러한 방편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대해야지. 국민들을 대해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왜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듣는 답이 뭐 신분이 안정적이어서요. 연금이 나중에 퇴직된 다음에 연금이 보장이 돼서요.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요. 또 심지어는 나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고 싶어서요. 내 친구들 중에 공무원 되게 많거든요. 내가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야, 요즘에 공무원 되고자 하는 애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공무원을 하겠대. 그랬더니 애들이 팍! 그러고 다 웃었어. 다 웃었어. 진짜? 야, 그런 애들이 공무원을 한다고? 야, 죽겠다. 막 그런 얘기들 하는 거야. 심각하죠. 심각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보건복지부 청사예요. 세종시에 있는.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던 그 무렵에 그해 2월에 보건복지부에 있던 35살 먹은 여사무관이 계단에서 숨졌어요. 비상계단에서. 내가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뭐 과로사로 이렇게 쓰는 과로사로 나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주부이자 사무관이었어. 그런데 과로 순직했어.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 양반은 땡퇴근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한 다음이야.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 관심은 거기기 때문에. 나는 내 수업 듣는 친구가 행정학 때문에 공무원 시험 망했어요. 나는 이런 소리를 나는 용납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충분히 다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자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이 궁금한 거야. 그 다음. 난 지금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딱 이불 덮고 눈을 감기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이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뭐 당락은 둘째치고 1년이라는 기간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 중에는 뭐 재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재수, 삼수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재수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삼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 그 1년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내가 딱 그 지어먹은 마음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나오기 1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거 없어. 그때는 조금 더 동기유인이 좀 강했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조금 많이 인식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요, 대학 떨어지면요,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학력고사 시절에 전기대, 후기대 시험 보잖아요. 그럼 전기대 입시 끝나고 후기대 입시 끝나고 꼭 한 입시 끝나고 나서 한 2, 3일 내에 한 너댓 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막 신문에 나는 거야. 입시 성적 비관해가지고 목숨 끊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 대학생이 안 됐다 그러면은 거의 뭐, 쟤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일용직으로나 그냥, 노가다나 뭐 이런 거 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거든. 그냥 뭐, 딴따라 하나 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요즘에는 연예인에 대한 인식들도 되게 많이 바뀌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라는 절실함이 굉장히 강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공무원 누가 하라고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온 집안이 공무원이래. 너도 공무원을 해. 그래가지고 막 명절 때 모이면은 막 이모, 삼촌, 고모 막 전부 다 공무원이야. 막 그래가지고 너 공무원 시험 본다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다 하고 간대. 너무 싫다는 거야. 나도 싫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막 압박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이 막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막 그런 마음이 생길까? 안 생겨요. 안 생겨. 군무원은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정직 중에 하나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군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군 공무원.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왜 군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가본 여학생들이 군 공무원이 되겠대. 뭘 봤다고? 진짜 사나이 여군편을 보고 멋있어서?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이유.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지어먹은 마음이 슬슬 떨어질 무렵에 한 번쯤 돌이켜보는 거야.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했었지? 그때의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절실할수록 그 지어먹은 마음을 다시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1년을 못 버팁니다. 수업 듣다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한 달, 석 달, 6개월, 뭐 한 2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한 달을 못 버텨. 힘들거든요. 힘들거든. 분명한 건 내가 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야. 나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라에다가 나를 공무원으로 뽑아주시오 제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제발 공무원으로 뽑아주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나만의 카드가 있어야 돼. 너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해? 그 나라가 물어봤을 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육아휴직을 받고 싶어서. 육아휴직 일반 기업에서도 줘.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근데 왜 꼭 공무원이어야 돼? 아무 얘기를 못 한다면 그건 좀 나라에 좀 미안한 일 아닌가?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혜택들 많이 주잖아요. 연금 혜택도 굉장히 좋고 내가 정말 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야 심지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내 의사에 반해가지고 내가 이 공무원의 신분을 놓을 수 없어. 뭐 성범죄, 음주운전, 뭐 경제사범 이런 게 아니면 함부로 해임이나 파면 같은 거 안 당해요.
3년 전에 왜 어떤 양반이 그랬다잖아. 기자들이랑 술자리에서 뭐 우리 국민은 개돼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분 그 징계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 혹시? 1차 파면됐어요. 1차 파면됐는데 이 사람이 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청구했어. 소청심사 청구해가지고 뭘로 바뀌었냐면 감봉으로 바뀌었다고. 공무원 신분 유지한단 말이야 지금. 어지간히 실수하지 않고서는 엄청나게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그래. 그런 혜택을 국가에서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주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고. 단지 여러분들이 25문제씩 세고역 나오는 75문제의 시험을 75분 동안에 풀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덜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군무원에 합격한 대가가 와 그렇게 엄청난 신분 보장을 준다? 이건 조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 엄청난 편리함을 준다니까?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은 대가로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냔 말이야.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 없을 거야. 없어. 없으니 문제야. 없으니. 공무원 경쟁률 100대 1 돼도 좋아. 100대 1 돼도 좋은데 뭐 10,000명 뽑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 좋다고. 그런데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고민을 마치고 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들어온다. 나는 그러면 대통령이 공무원 정원을 100만 명으로 늘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사회 어디에 나가서도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월급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나올 수 있어서 좋아.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좋고 신분 보장이 잘 돼서 좋아.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좋아서 나도 그냥 따라 해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무원을 하면 그런 공무원이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맨날 무슨 뭐 국정농단을 했대 어쨌대 막 정치인들이 막 난리치는 거 가지고 이게 나라냐 뭐 어쩌냐 막 그러고 욕할 일이 아니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나라의 어떤 안위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나라의 일이자 동시에 내 일이기도 해. 그럼 나는 도대체 나는 어떤 공무원이 돼야 될 것이며 나는 사회 내에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보다 더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고 보다 더 이 나라가 좀 윤택해질 수 있을 것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되려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해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나는 행정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정학을 매력 있어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꼭 공무원이 안 돼도 이 행정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이념이나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 청소하는 일을 하더라도 음식 만드는 일을 하더라도 택시 운전을 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군 공무원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군인과 관련된
군인들이나 군인들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 클라이언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법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일이라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보다 AI가 더 정확하지 않겠어? 그걸 뛰어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늘상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상 그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문제를 맞추고 뭐 점수를 올리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로운 일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까짓 게 무슨 공무원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돼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이번 1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